미국이 어느 외국 기업에게 공항을 선물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달 전에 가동을 시작한 전기차 공장을 위해서 말이죠. 이건 대한민국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조지아 주지사의 이 한마디는 단지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공장을 지어준 나라에서 이제 공항까지 지어주는 나라. 도대체 어떤 기업이 미국에게 무엇을 보여줬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서 산업 전문 기자로 일한 지 15년이 넘은 리사 윌리엄스입니다. 제조업 정책,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같은 단어들이 제 일상의 언어가 되었고 공장 착공식이나 주정부 보도자료 분석은 저에게 일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산업을 숫자로 판단하고 전략을 지도 위, 좌표로 환산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세워진다 해도 누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세금 혜택은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기자회견장에서 서명한 단 하나의 문서 때문이었어요. 그날 캠프 주지사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건 현대차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말은 언뜻 보면 단순한 우회적 표현일 수도 있었지만 산업 전문 기자로서 제 귀에는 너무 낯설고 묘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공항을 선물한다고요? 공항이라는 단어는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지원도 아니고 유치 협약도 아닌 조지아 주정부가 현대자동차를 위해 별도의 공항을 지어주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뉴스였습니다. 그것도 불과 한 달 전 본격 가동을 시작한 외국계 기업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처음 그 기사를 읽고 잠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평소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생산 속도가 빠르지만 결국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선진 기업들을 빠르게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워에 불과하다는 평가였습니다.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였죠. 잘 만들지만 싸게 팔고 해외 소비자들에게는 가성비라는 키워드로 기억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런 기업이 미국 남부의 주정부로부터 단독 공항 건설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 규모나 일자리 숫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주정부는 엘라벨 지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위해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법안에는 기존 법률보다도 우선 적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정부가 현대차와의 협력을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한동안 글쓰기를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보아온 어떤 투자 유치 모델과도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조지아주는 현대차를 이렇게까지 신뢰하게 되었을까? 단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일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이곳에서 시작된 걸까? 기자로서 그 해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브라이언 카운티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숫자나 보도자료가 아닌 제 눈과 귀로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서베너 공항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뒤 엘라벨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처음 도착한 브라이언 카운티는 겉보기엔 전형적인 미국 남부의 시골 도시처럼 보였어요. 평평하게 펼쳐진 들판과 외곽 주택단지, 조용히 달리는 트럭들, 적당히 낡은 간판들. 그런데 그 단조로운 풍경을 뚫고 돌연 나타난 거대한 구조물이 바로 메타플랜트였습니다. 도로 끝을 따라 늘어선 울타리 너머로 축구장, 여러 개를 붙여놓은 듯한 엄청난 규모의 생산 단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저는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라고 상상했던 이미지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건물 외벽은 은색으로 매끄럽게 마감되어 있었고 공장 입구 주변에는 자율운행 차량이 경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담당자는 출입 시스템이 전면 자동화되어 있고 주요 물류 구간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운영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잠시 멈춰 선 순간
전면 유리창 너머로 회색 주차 로봇이 완성차를 밀고 조용히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장면은 왠지 기계적인 차가움보다는 묘한 정돈감과 정숙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본격적인 견학은 생산 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부는 상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질서정연했으며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동차 공장은 엔진 소리, 금속 마찰음, 사람들의 지시 소리로 북적이기 마련인데 메타플랜트는 마치 실험실처럼 정숙했습니다. 자동 용접 로봇이 차체를 조립하고 검사 장비가 라인 위를 따라가며 이상 여부를 확인했고 조립을 마친 차는 무인 리프트를 통해 자동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멈춤이라는 단어가 없는 듯 보였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공장은 단지 전기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안에서 보여주는 기술적 선언이라는 것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부품 창고였습니다. 창고 내부의 온도와 습도는 자동 조절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재고량과 출고, 패턴을 분석해 물류 흐름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판단만 합니다. 작업은 로봇이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메타플랜트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정의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측 가능한 공장. 그것은 생산성을 넘어서 신뢰라는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견학이 끝난 후 저는 잠시 외곽 벤치에 앉아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공장 설비나 자동화가 아니라 그 공장을 믿고 전폭적인 지원을 감행한 미국 주정부의 선택 그 자체라는 것을요. 조지아는 이 공장이 떠나지 않을 거라 믿고 공항을 짓기로 했고 현대차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을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을 방문하기 전까지 현대차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기민하게 따라오는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본질적 구조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위치에까지 올라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운영 철학과 사람, 중심의 시스템까지 포함된 정말 제대로 된 산업 플랫폼이 제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 견학 다음 날 조지아 주청사에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공식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컬 미디어 출입증을 들고 행사장으로 향했고 회견장이 마련된 강당은 예상보다 일찍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전면 스크린에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지역 경제계 인사, 기자단, 투자사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의 시선이 현대차를 향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익숙한 미소를 머금은 채 준비된 연설문을 천천히 꺼내 들었고 마이크 앞에 선 주지사의 첫 문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무게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외국 기업을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주변의 조용한 탄성과 함께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진지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곧이어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협력해온 지난 2년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메타플랜트가 자리한 엘라벨 지역은 원래 농업 기반이 강했던 곳인데 현대차 유치 이후 도시 기반이 빠르게 정비되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직업 교육과 기반 시설 확충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효과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 말에는 정치인의 수사적 언어를 넘어선 실질적인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주지사가 꺼낸 다음 이슈가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공장이 돌아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물류량이 급증했고 기존 사바나 공항은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현대차를 위해 그리고 조지아의 미래를 위해 새 공항을 짓겠다고요. 저는 속으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단지 물류 효율 때문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내리지 못할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을 보여주었고 그 진정성은 매일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공장을 둘러볼 때 마주쳤던 한국인 기술자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해내려는 이들의 집중력, 그것은 단지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산업을 믿게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회견장 한켠에서 조용히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신뢰는 공장에서 출하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적어 내려가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공항을 지을 이유로 충분한 걸까? 대답은 놀랍게도 이미 제 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캠프 주지사의 회견을 들은 다음 날, 저는 메타플랜트 내부에서 비공식 브리핑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소는 현대차가 직접 운영하는 기술혁신센터였고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기자가 아닌 관찰자로서 이곳에 들어선 저는 이 공장이 단순한 제조시설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로봇 설비, 자동화된 창고, 그리고 조용히 회의 중인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오히려 첨단 연구소를 연상케 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는 전략기획 담당 서정민 상무였습니다. 서정민 상무는 서류 대신 태블릿 하나만 들고 조용히 제 앞에 앉았고 복잡한 단어나 과장된 수사 없이 담백한 말로 현대차가 이곳에 어떤 철학을 심어두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죠. 우리는 단지 차를 만드는 공장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생산 마이너스 교육 마이너스 운송 마이너스 에너지 흐름까지 설계했습니다. 조지아라는 생태계 안에 하나의 새로운 순환 구조를 만든 셈이죠. 그 말이 처음엔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설명은 그 철학이 단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실행 안에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메타플랜트는 생산, 창고, 수송, 정비, 교육, 그리고 커뮤니티 연계를 하나의 유기적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있었고 모든 부문은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교육기관과 연계된 기술학교에선 이미 첫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로봇 유지보수와 품질검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고 인근 고등학교와도 견습 프로그램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산업에 연결되고 산업이 다시 공동체를 되살리는 구조. 그래서 이 공장은 조지아의 산업 허브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회복 프로젝트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장 외곽에 위치한 디지털 물류 거점 센터는 이 모든 순환의 핵심 노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기존의 자동차 공장들이 가진 한계, 즉 생산성과 물류의 분리, 기술과 교육의 단절, 지역과 기업 간의 거리감을 철저히 허문 사례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건물 외부로 나가면서 공장의 전체 윤곽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이어붙인 것 같은 건물 안에서 사람과 기계, 지역과 기술이 매 순간 엮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단순한 효율이 아닌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읽어냈습니다. 단기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구조. 그것이 이 공장의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메모를 정리하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대차를 정책의 파트너로 보는 이유는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바로 이 공장에서, 이 구조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는 그날따라 유난히도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백악관 산업정책국에서 마련한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저는 국회의사당 근처 한 건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미 전기차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열린 자리였고 참석자들은 모두 산업계, 행정부, 싱크탱크의 중량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들린 브리핑 문서 표지에는 낯익은 이름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정책국 수석 자문관이 단상에 올랐고 자문관은 단도직 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미국 안의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북미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전략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니. 발표는 곧 이어졌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는 공급망 수직 계열화였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에 전기차 생산 기지를 세운 것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 셀 조립 공장, 히토류 정제, 시범사업, 부품 협력사 클러스터까지 함께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미 연방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방향성과 일치했죠. 둘째는 노동시장 적응도였습니다.
미국 현지 기술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수백 명의 지역 청년들을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양성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선 미국형 인재 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자문관은 이어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전략과 보폭을 맞추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세우고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로 뿌리를 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도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산업정책국의 중견 담당관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관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라는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합니다. 약속을 지키는가, 환경을 존중하는가, 미래를 준비하는가. 현대차는 그 모든 질문에 가장 안정적인 답을 내놓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오래 남아주길 바랍니다. 미국의 산업은 그런 동반자를 필요로 하니까요. 돌아오는 길, 저는 국회의사당 뒤편의 광장을 혼자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산업 프로젝트를 취재했지만 한 나라의 산업정책 중심부에서 한국 기업을 이토록 명확하고 열정적으로 신뢰하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고 묵직한 문장을 적어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한국만의 브랜드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 미국의 산업적 정체성을 다시 쓰고 있다. 그 문장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늦었지만 마침내 할 수 있는 말 같았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뢰는 단지 전기차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결과였고 그 정점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조지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장 브라이언 카운티 행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제가 본 메타플랜트의 거대한 물류 흐름과 자율주행 트럭들의 질서 있는 움직임,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 유입되는 물동량은 단순히 지역 기반의 공급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지 행정 담당자인 제럴드 쿠퍼 국장을 어렵사리 만나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쿠퍼 국장의 첫마디였습니다. 메타플랜트가 본격 가동된 이후 조지아주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서베너 국제공항은 순식간에 과부하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 공항은 여객 중심으로 설계돼 화물 처리 용량이 현저히 떨어졌고 배터리셀이나 고부가 가치 부품을 이송하려면 여러 번 트럭 환적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쿠퍼 국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엘라벨은 시골입니다. 여긴 항공 물류와는 거리가 먼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차가 이 땅을 바꿔놨습니다. 인프라 없이 세계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항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브라이언 카운티의 계획은 단순한 활주로 건설이 아니라 자동화된 산업 전용 공항이었습니다. 초정밀 부품이 실리는 전용기, 자율 이륙 드론 허브, 인공지능 기반 항공 관제 시스템이 통합되는 형태였고 총 예산은 한화 기준 약 1,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이 공항 건설이 법률 우선권을 지닌 주 특별사업법으로 통과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를 위해 별도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했고 부지 매입, 장비 구매, 세금 감면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이는 곧 이 사업이 단순한 기업 혜택 차원을 넘어선 주의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공항은 산업용 항공 물류 허브이자 동시에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서로에게 건넨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역 사회를 믿고 뿌리를 내렸기에 조지아는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겁니다. 쿠퍼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계약을 넘어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투자한 거예요. 저는 그날 청사를 나서며 메모장에 조용히 문장을 남겼습니다. 공항을 짓는다는 건 이들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 짧은 문장이 그날 들은 모든 설명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엘라벨로 돌아온 날, 저는 다시 한번 메타플랜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현지 언론이 아닌 한국의 경제지 취재팀이 초청된 특별 투어 일정에 동행한 자리였죠.
아침부터 내린 비는 공장 외벽을 적시며 묘한 무게감을 더해주었고 흠뻑 젖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생산동은 거대한 금속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는 현대차 미국 법인에서 기술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호 부장이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점퍼에 배지 하나만 달고 나온 김재호 부장은 말수가 적지만 절도 있는 설명으로 현장을 이끌어갔습니다. 김재호 부장은 설명을 시작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공장은 기술로 돌아가지만 신뢰는 사람 손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 말은 형식적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브리핑 도중 김재호 부장은 공장 안에서 수십 명의 미국 현지 직원들과 눈인사를 나누었고 그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서로를 지칭하는 방식은 마치 오래된 가족을 보는 듯 했습니다. 김재호 부장은 오히려 조용한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이웃이기도 하죠. 그날 저는 김재호 부장과 잠시 단둘이 앉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재호 부장은 고개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파견된 건 11해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커뮤니티에 잘 녹아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대차는 변했습니다. 단지 일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직접 짓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김재호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곳이 단지 자동차를 조립하는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로봇 배치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신뢰였던 겁니다. 실제로 메타플랜트의 생산 스케줄은 일부 지역 행사 일정에 맞춰 조정되기도 했고 추수감사절에는 전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파티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착근이었습니다. 김재호 부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이 이곳과 부딪히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 미국의 인프라, 그리고 지역 사회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기술적 수치보다도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체성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책임을 지느냐로 결정된다. 그리고 현대차는 그 책임을 이미 이 땅에서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면서도 미국 사회의 구성원. 이중적 정체성은 이제 충돌이 아니라 조화를 의미하는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연히 지역 주민인 마이크 로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로얄은 50대 중반의 전직 농부로 현재는 메타플랜트 인근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걱정했어요. 이 조용한 마을에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 공장은 우리 도시의 심장이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새 학교가 생기고 거리는 깨끗해졌어요. 이런 변화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역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라 존슨 칼럼니스트와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라 존슨은 지난 3년간 남부 지역의 산업 변화를 추적해온 저술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과 시스템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현대차의 운영 방식을 연구하고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 유치가 아니라 산업 문화의 융합이에요.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메타플랜트 외곽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가 그친 뒤 공장 지붕 위에 먹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전기 트럭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멀리서 보면 단지 일상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기술 시험보다 묵직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땅의 풍경은 이제 분명히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접했을 때 메모장에 적었던 말이었죠. 공장을 지어준 나라. 처음엔 의아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이 문장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지 선의의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결과, 책임과 파트너십이 함께 빚어낸 하나의 문명적 합의였던 겁니다. 며칠 전 저는 백악관 산업정책국 브리핑에서 한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전기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 산업을 공동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그 말은 당시엔 다소 과장처럼 들렸지만 메타플랜트에서의 시간을 거치며 이제는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공항이 만들어지고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정부 보고서가 현대차 사례를 공식 지침으로 삼는 지금 미국은 한국을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복귀 전 마지막 일정으로 메타플랜트 홍보실을 방문해 공장 내 기술 자료집을 한 권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브로셔가 아니라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든 기술적 사회적 전략이 데이터와 사례로 정리된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그것을 보며 저는 마치 한 권의 국가보고서를 들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해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받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메타플랜트에 이어 6번째 전기차 공장 플랫폼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 내 추가 배터리 셀 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테네시, 켄터키 등 다른 주에서도 우리에게도 현대차를 유치하고 싶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서히 지상을 떠나고 공장과 도시가 점처럼 멀어질 때 제 가슴 속엔 오히려 더 명확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여행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서베너 공항을 떠나며 저는 곧 건설될 새 공항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겠다는 약속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느꼈던 의문과 놀라움은 이제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지어준 나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미래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뢰는 기술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